안녕하세요. 박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양계약 해지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최근에 전화 연락을 받고 분양 영업사원한 홍보관으로 분양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금도 대출을 받아서 2,500만 원 정도를 계약금 10%를 넣었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있었는데 좀 마음이 변했고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찰나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이제 가서 자설을 해야 되는데 분양 영업사원한테 여차여차 해서 분양받기 싫다, 계약 해지해달라 라고 했더니 분양 영업사원 측에서는 계약 해지 못한다, 중도금 대출 이번에 못 받으면, 은행에서 못 받으면 본인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겁이 났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큰일 났다, 그러면 계약은 하기 싫은데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냐, 진짜 이 분양 영업사원의 말이 맞는지, 심지어 분양 대행사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와서 뭐 법적 조치를 하네 마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나 봐요. 덜컥 겁이 나니까 그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것도 없고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내용만 많아서 일단 변호사를 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계약 해지 소송을 이제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부동산 영업사원, 분양 영업사원한테 연락을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랜덤하게 전화가 와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래저래 해서 홍보관까지 간 거죠. 홍보관까지 가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혹해서 정말 혹해서 사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 큰 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저희 나라적으로 하지만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고분양가인 물건을 이렇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홍보관 가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사기 전에 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든 주변에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이든 이렇게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나 이렇게 좀만 뒤집어 보면 자기 이게 지인들이나 아니면 투자했던 분들 있거든요. 그런 블로그도 찾아서 내가 이런 거 좀 살려고 하는데 요즘 시기에 사도 되냐 이렇게 한 번 더 징검다리를 이렇게 두들기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거를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도금 안 하셨죠? 했더니 중도금 안 했다. 중도금 안 했으면 계약금을 몰치를 당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깔끔히 끝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금도 약간 돌려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보이긴 했어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제가 이제 확실히 해드릴 부분은 중도금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 몰치하고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10%가 이미 위약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분은 이것만이어도 땡큐라는 겁니다. 그렇게만이라도 일단 자기가 계약을 한 건 실수니까 그건 인정. 하지만 중도금, 잔금은 할 자신이 없고,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분양 대행사든 그 담당 분양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게까지 만든 점, 그게 조금 두 번째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양 영업사원이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인데 이분이 계약금까지도 이제 몰치가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분을 위한다면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랑 잘 얘기해서 계약 해지가 되게 좀 도와드리고 일부라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든지, 아니면 안 되면 계약 해지라도 해드리는 방법이 낫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이분은 여러모로 지금 많이 힘들었죠. 이게 몇 억이라는 큰 건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으셨었고 그런 상담을 최근에 했습니다. 결론은 일단 계약할 때 조심하시고, 만약에 섣부른 계약을 했다, 이거는 뭐 부동산 임대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분양 계약이든 대부분 동일해요. 계약금만 넣었는데 잔금이라든지 중도금까지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 해지를 해버리고 계약금은 이제 없는 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고금리 시기에 너무 고분양가, 분양계약, 뭐든지 그 외의 계약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 네,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입지에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경매든 매매든 할인 분양이든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더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 오히려 좀 더 발품을 팔면 더 나은 조건의 물건들을, 더 좋은 가격의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홍보관 가서
그렇게 한 번에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홍보관이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번 사례인 경우에 그렇게 제대로 된 안내를 안 해주셨다. 그게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너무 비싼 거를 섣불리 계약하셨다. 이게 또 안타깝고 어쨌든 좋게 마무리가 되셔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경험이다. 다 경험. 이분이 젊으시기 때문에 분양 계약에 대한 실수의 경험, 돈을 잃어본 경험, 물론 안타깝고 힘들지만 인생 기니까요. 다 경험에 미천으로 삼으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로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셨거나 아니면 미리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정말로 신중에 의한 분양 계약, 매매 계약, 임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